안녕하십니까. 느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생물 다양성을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 각각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생물 다양성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생물 다양성이란 교과서를 보고 갈게요. 자, 학습지는 나중에 팀지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생물 다양성이 뭐냐? 생태계에는 다양한 생물이 상호작용하며 살고 있죠. 생물과 생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또 생물과 환경이 영향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죠. 일정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 일정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생물 다양성이라고 한다. 생물 다양성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 세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생물 다양성이다. 종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종은 자연적으로 교배하여 생식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집단을 종이라고 한다. 자연적으로 교배가 일어나야 돼요.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그래서 생식 가능한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도 생식이 가능해야 된다. 그게 종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먼저 유전적 다양성인데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생물 종이라도 습성 형태의 형질이 차이가 나는 변이가 나타나죠. 예를 들면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같은 이런 달팽이, 터키 달팽이도 껍데기의 이 모양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죠. 이게 유전적 다양성인 거죠. 또 얼룩말의 이 까만색 줄무늬도 이 말마다 다 달라요. 이런 것들. 또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무당벌레의 이제 등껍질에 있는 그 검은 반점들이 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적 다양성의 예가 되는데 이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유전자의 차이가 있고 이것이 이제 그러한 변이로 나타나는데 같은 종이라도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것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정의합니다. 한 집단에 속하는 개체들의 DNA가 달라 다양한 특성을 나타낼 때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집단은 변이가 많겠죠. 그래서 환경이 급격히 바뀌었을 때 적응하여 살아남는 개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운 이제 기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이 기린, 뭐 짧은 기린, 뭐 어중간한 기린 이런 게 있을 때 다양한 변이 나타나고 그것이 환경이 변했을 때 적응하여 살아남는 개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바나나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는 캐번디시 종입니다. 품종이 캐번디시. 근데 이제 그 전에 있던 그 그로미셀이라는 품종이 있었어요. 지금의 바나나보다는 뭐 선생님도 먹어본 적은 없지만 훨씬 달고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게 이제 유전적으로 다 동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특정한 질병에 걸려서 파나마 곰팡이라는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것들이 멸종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그 그로미셀을 다시 이제 재배를 하는데 성공했다는 그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먹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품종이라는 개념은 인위적인 교배나 돌연변이 등으로 형질을 개량한 종내 집단. 사과 예를 들었죠. 이게 이제 뭐 부사, 홍옥, 홍로. 방금 쌤이 얘기한 같은 경우는 그로미셀이라는 이제 바나나, 또 지금 가장 많이 이제 수확되고 있는 캐번디시라는 바나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인간에게 유용한 단일 품종의 작물, 가축, 대규모로 키우면 특정 유전자의 비율이 높아져서 그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지죠. 그러면 이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집단은 전염병의 발생과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잘 못해서 멸종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생물종이 다양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 다음 종 다양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 다양성은 일정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얼마나 고르게 서식하는가.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있냐. 이게 종이 얼마나 풍부하냐. 또는 종의 수가 얼마나 많냐. 풍부하냐.
나타내는 거고, 얼마나 고르게 서식하냐, 고르게. 이 풍부한 종들이 얼마나 고르게, 균등하게, 균등하게 서식하느냐를 이제 나타내는 게 이제 종 다양성입니다. 생물종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분포하므로 지역마다 종 다양성이 다르다. 일정한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이 많고 종이 풍부하냐, 종의 수가 많냐, 그 다음에 각 종의 분포별이 균등하냐를 가지고 종 다양성이 높냐 낮냐라고 이렇게 합니다. 종 다양성이 높은 지역의 생태가 안정적이다. 이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그죠? 여러 가지 종이 많이 풍부하잖아요. 먹이 그물이 복잡하다는 얘기는 그런 경우에 이제 생태계가 훨씬 안정적이죠. 생태계 평형 유지가 잘 되는 거죠. 같은 종의 예를 들면 뭐 종수가 4종씩 있어요. 어떤 지역에 A 지역과 B 지역의 종수가 4종씩 다 있어요. 둘 다 4종이고 여기 4종 있어요. 여기도 이 종수는 종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 4종이 균등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체수가 비슷해요. 근데 여기도 4종이 있지만 특정 종이 뭐 개체수가 1개체, 2개체밖에 없어요. 나머지 종은 많아요. 이러면 B 지역보다는 A 지역이 훨씬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해보기 종 다양성 비교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학습지 보고 요거 보면서 모두먼들하고 가 지역과 나 지역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어느 지역이 훨씬 종 다양성이 높은 지역인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은 지구의 여러 지역에는 대륙과 해양의 분포, 위도와 계절형에 따라 환경의 차이로 산림도 있고 초지도 있고 하천, 갯벌, 해양, 사막, 농경지 굉장히 다양한 이런 생태계가 존재를 하죠. 생태계라고 하면 환경과 생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어느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 이거를 이제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림 생태계, 갯벌 생태계, 해양 생태계, 농경지 생태계, 이런 그 다양한 이 생태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산림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이 산림 생태계에서만 발견되는 환경과 그 다음에 거기서 많이 관찰되는 생물들이 있겠죠. 또 갯벌 생태계는 갯벌에 특이하게 나타나는 환경과 그 환경에 살아가는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있겠죠. 여기에서 사는 생물들의 종과 여기에서 사는 생물들의 종은 굉장히 다르겠다. 그죠? 마찬가지로 해양 생태계, 바닷속에 사는 생태계 종과 이 농경지에 사는 종은 또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래서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당연히 뭐도 다양해진다? 종도 다양해집니다. 이 종이 다양해지면 또 유전적 다양성도 훨씬 크겠죠. 네.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은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생태계에 따라 환경이 다르므로 그 생태계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서식한 생물의 종도 달라지죠. 그렇죠.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산림이냐 갯벌이냐 해양이나 농경지에 따라 굉장히 종수도 달라진다. 개체수도 달라지고요. 따라서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지며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의 활동으로 생태계에 변화하여 다양성이 높아진다. 교과서에 이제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지역의 다양한 생물들을 보여주는데요. 여기는 이제 뭐 매, 외가리, 청동오리, 요거는 이제 수생 생태계다, 그죠? 물고기들, 잉어, 메기, 오리, 뭐 외가리, 물고기 잡으니까 수생 생태 관련된 것들이고, 앞쪽 페이지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여우, 딱따구리, 뭐 뱀, 무당벌레, 메뚜기, 노루 이런 게 있죠. 육상 생태계죠, 육상. 육상 생태계에 사는 이제 생물 종들, 그 다음에 수상 생태계 쪽에 사는 생물 종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 갯벌 같은 경우에는 육상과 수상의 이제 중간지대죠. 바다와 이 바다, 해양, 바다와 육지 사이에 이제 중간에 갯벌이 되겠고, 또 뭐 습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중간 형태겠죠. 이런 데는 또 굉장히 다양하고 특이적인 생물들이 많이 관찰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이게 왜 중요하냐? 모든 생물은 생명이 있는 자체로 소중하죠. 그렇지만 이건 물론 본질적 가치, 이런 소중한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로 중요한 본질적 가치 외에도
생물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므로 다양한 생물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그렇죠. 생태계, 이제 먹이 그물이 복잡해질수록 생태계가 잘 유지가 되죠. 안정적으로. 특정 종이 사라져서 생물 다양성이 낮아지면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 쉽고 생태계 평형이 깨지면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의 생존을 위협받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 살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물 종이 유지가 돼야 생태계 평이 유지가 되고 또 생물이 우리 인간한테도 생존에 유리하다. 그죠? 또 이 생물 다양성은 또 인류에게 큰 혜택을 줘요.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인류가 생물에서 얻어 생활에 사용하는 생물 자원. 이 생물 자원이라고 하면 이런 뭐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런 그런 에서 제공되는 그런 이런 물질 또는 뭐 물질이 아니더라도 뭐 이런 그 무형의 가치, 형태가 없는 그런 가치들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죠. 예를 들면 인류는 생물에서 식량, 우리가 주식이 뭐예요? 벼. 벼를 재배해서 쌀을 얻잖아요. 그 식량, 의복. 지금은 이제 화학 의복도 많이 있지만 기능성 있지만 이런 목화, 솜 이런 데서 이제 또 옷을 만들고 했죠. 그다음에 약품. 여기 버드나무 나오는데 버드나무에 이제 이게 아스피린 있죠. 아스피린. 아스피린의 원료가 버드나무 껍질에서 여기 나와 있네. 버드나무 껍질에서 아스피린 주성분을 얻습니다. 또 사진에는 없으나 푸른 곰팡이에서 우리 항생제, 유명한 항생제 페니실린, 세균 죽이는 페니실린을 얻겠죠. 이런 의약품에도 쓰고 의복에도 쓰고 여기 나오네. 쌀, 옥수수, 콩에 식물은 식량 자원을 쓰고 목화, 누에고치는 옷감의 재료도 쓰고 또 이런 나무 집 지을 때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이 생물 자원으로 이게 다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생물은 미래에 필요한 유전자 자원도 제공하고 질병에 저항성 있는 생물 유전자는 농작물 개발에 활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은 다양한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사람들에게 휴식 장소, 여가 생활, 생태 관광 이거는 이제 이런 물질이 아니죠. 무형의 이런 가치가 되겠죠. 이런 뭐 심미적 가치라고 하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요 학습지, 교과서 학습지를 가지고 모두먼들하고 같이 토의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